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한국의 의료 문제를 보면서 어제도 제가 잠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병상수가 세계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한국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병상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이 늘려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상당히 많은 재원이 병상수를 늘리는 데 사용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2003년도에 20조 원에 지나지 않았던 건강보험 지출 액수가 2022년도는 100조 원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 10년 터울로 2배 정도 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2023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은 120조 원 정도 본인 부담, 비급여 다 합쳐가지고 총 건강보험 직접 간접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그 정도가 되죠. 그 이야기는 2034년도에 2배인 48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병상수를 늘려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병상수를 늘려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병상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수를 늘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료 서비스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공급 자체가 공급이 늘게 되면 병상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의료비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국에서 보는 것이고, 병상수가 늘어나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의료 사태도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값싸고 여러분들 고강도 노동에 익숙한 전문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 정도가 아니고 모두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제 의사이면서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상생하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상수 급증이 의료비 지출에 폭증을 낳았다. 그럼 병상수 증가란 것은 병상을 여러분들 운영하려고 하면은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6,600병상을 늘리면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사수를 늘리고 계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앞으로 이제 한국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료 문제는 제가 거의 다뤄보지 않았지만 2월 달에 의료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의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병상수가 많으냐. 이거는 엄청난 과투자가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의료 서비스의 특징으로 연결하게 되면 병상수를 늘린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그대로 늘리는 것이고, 병상수를 늘린다는 것은 병상수를 운영할 수 있는 의사수를 늘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요양병원이 여기 이제 안양수, 예, 안양수 그 정책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요양병원이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가 22.7명이고 환자당 단가 하루 입원 진료비가 94,000원이니까 1년이면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총 진료 수입이 7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상수를 많이 늘려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의료비 지출이 큰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가장 이제 의료 기술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는 상급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환자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 환자당 입원 진료비가 66만 7천 원 하루, 그리고 환자 보는 숫자가 턱없이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비해서 작죠.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 의료비 수입은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죠. 예. 그렇게 현재 이제 요양병원의 그 병상수 증가라는 것이 한국의 의료비 지출 폭증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산수로 대비해 보게 되면 요양병원 의사 1인당, 여러분 이게 일종의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이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양병원에는 병상수도 늘렸지만 환자 수도 많고,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상수를 요양병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증가시켰지만 환자 수가 적은 겁니다. 이걸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경증 환자들은 구조적으로 환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처럼 이렇게 중증 환자들은 구조적으로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경증 환자는 삼각형의 그 아랫부분처럼 많고 중증 환자는 적은 거죠. 그게 대학병원들은 중증 환자 수가 적은 상태고 요양병원은 그 경증 환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요양병원은 돈을 벌었느냐? 그게 아니죠. 요양병원의 가동률이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57.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요양병원 내에서 이 확장한 병상 2개 가운데 하나는 비어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병상수를 왜 이렇게 턱없이 늘렸느냐? 예. 결국 이제 박리담회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관통하는 그런 법칙인 거죠. 수가가 낮으니까 환자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환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이니까 병상 수를 늘려가지고 요양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간에 그런 경영상의 적자 구조를 면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6,600 병상을 수도권에서 이제 이 신설 내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이제 정원을 이렇게 늘릴 계획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전문가가 제시하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소유한 그런 나라이고, 병상수 가운데 또 요양병원을 급속히 늘렸고, 그렇지만 요양병원이 돈을 벌었냐? 57% 정도밖에 병상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의료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졌던 그런 의심점, 예, 병상수를 크게 늘린, 그럼 병상수가 왜 늘었냐? 수가 자체가 낮으니까 병상수를 늘려가지고 환자를 많이 받아서 박리담회 구조로 병원이 적자를 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럼 병상수를 늘리게 되면 또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니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것은 일단은 수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나 의료 서비스를 수요하는 측 모두가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수요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수가 왜곡 자체가 한국의 의료 구조를 굉장히 기형화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번에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의사수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한 사회적 그런 논란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국제에 비교해가지고 병상수를 이렇게 많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소유한 그런 국가인가? 그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결국은 의료비 폭증, 2003년도에 20조, 2013년도에 여러분들 60조, 2023년도에 120조, 10년 터울로 더블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걸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될 건데, 그냥 그런 분석 없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태도로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병상수가 이렇게 방만하게 증가하는 부분들도 억제해야 되고 동시에 수가도 이렇게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재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차분히, 좀 성실하게, 착실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매사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